이번에 간 곳은 월악산 닷돈자의 야영장이다. 우리 저번에 여기서 멧돼지 지나가는 거 봤었지. 멧돼지가 어디 있었는데? 참고로 월악산 찻길엔 멧돼지가 출몰하기도 하니 운전에 주의를 요한다. 저번 금대 야영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S군과 같이 예약에 성공하여 닷돈제 야영장에서 명당으로 불리는 C구역의 옆자리로 나란히 자리를 잡았다. 정작 S군에게 국립야영장 예약 방법을 전수해준 건 나인데 이제 이 친구는 국립을 넘어 지자체 야영장 정보까지 꿰차고 있다. 조만간 S군이 추천해준 여러 저렴이 캠핑장도 소개해볼 예정이다. 우리들 모두 캠핑 가서 먹고 노는 것에 아끼는 편은 아니지만 캠핑장 비용만큼은 1박에 3만원을 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빠듯한 살림에 캠핑 붐으로 6, 7만원 캠핑장이 즐비한 요즘 국립야영장과 지자체 캠핑장은 참으로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온 닷돈제 야영장은 우리 가족이 최초로 온 국립야영장으로 당시엔 캠핑 초보로 B구역 사이트에서 낮은 땡볕에 고생하고 밤엔 엄지만한 날벌레들이 얼굴로 돌진하는 등의 고생한 경험이 있어 그때 고생했던 기억 때문인지 한동안 찾지 않다가 이번에 S군과 옆자리로 나란히 동반 예약에 성공해 3년 만에 와본 곳이다. 일단 이곳의 장점은 국립야영장으로 1박에 전기 포함 23,000원으로 저렴하고 아이들이 놀기 좋은 무릎까지의 깊이에 바닥도 고른 계곡이 있고 A, B 구역의 일부 사이트를 제외하면 그늘도 풍부한 편이다. 특히 C, D, E 구역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나무 그늘 때문이다. 짐을 사이트까지 옮겨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지만 야영장 내에 차가 다니지 않아 아이들과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실외 개수대도 있지만 온수가 나오는 실내 개수대도 있어 비 오는 날도 설거지하기 용이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버릴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 담당인 나에겐 더없이 좋은 곳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실내 개수대에 세면대가 있고 특이하게 발을 씻는 곳이 별도로 있어 요즘 건강삼아 맨발로 다니는데 푹 빠진 나에겐 참 좋은 옵션이라고 하겠다. 사이트도 넓은 편에 속하고 계곡을 옆에 둔 그늘이 울창한 사이트가 인기가 좋다. 다리와 길을 건너야 하지만 인근 매점도 유용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송어회 등의 음식도 팔고 장작이나 부탄가스, 아이스크림, 쓰레기 봉투 등 캠핑에 필요한 전반적인 물건을 모두 파니 이용하기 편리하다. 단점은 사람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마사토 사이트라 비오는 날 취약하고 일부 사이트는 나무들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 피칭에 제약이 있는 곳이 있어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습득하고 예약하면 좋을 듯하다. 특히 우리가 간 C16번에도 애매한 곳에 나무가 있어 조리대와 냉장고, 아이스박스 등의 동선에 제약이 많았다. 이 외에도 몇몇 곳은 나무로 인해 큰 텐트는 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영장의 규모가 큰데 반해 화장실과 개수대가 부족하고 특히 18시에 운영을 중단하는 샤워실도 부족해 9월 현재도 샤워를 하려면 대기 인원들로 인해 다소 부벼 성수기 시즌엔 더 이용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 이젠 계곡물 소리도 익숙해져 자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계곡 옆에 자기엔 물소리가 너무 커 자기 힘들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개인적으로 여타 계곡 있는 캠핑장보다 확실히 물소리가 크게 들리긴 한다. 오히려 내 경우엔 10시 이후에도 주변에 술자리로 떠들고 시끄러웠는데 오히려 텐트 안에선 계곡물 소리에 옆자리 떠드는 소리가 묻혀 편히 잘 수 있었다. 저번 월악산 금대야영장에 S군 식구와 같이 가면서 캠핑 재미에 푹 빠졌다. S군의 쌍둥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엄청 살갑게 챙겨주기 때문이다. 나이차가 있는 남자아이가 동생 거를 매번 챙겨주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아이의 케미가 이렇게 잘 맞나 싶을 정도다. 캠핑 가면 거의 내 옆에서 껌딱지처럼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날 찾는 일이 없어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아쿠마, 오마의 아쿠마다. 근 4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라 나조차도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아이를 돌보는 고달픈 육아에서 진정 퇴근하는 기적을 맛보고 말았다. 덕분에 나 홀로 야영장 풍경을 감상하며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이렇게 고양이도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S군이 준비해둔 메뉴가 기존에 내가 접하지 못한 메뉴라 한우 대창과 곱창으로 안 그래도 위험한 고지혈 지수를 더 높이고 술을 적당히 마시란 의사의 금기를 깰 수밖에 없었다. 결국 건강을 위해 맨발로 다닌 나의 노력은 아무래도 무용지물이 돼버린 듯하다. 특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S군의 요리 실력으로 항상 식사 당번인 나에겐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져 다음에도 꼭 다시 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만하지?
지금까지 영상 편집할 때의 나레이션 멘트는 휴대폰에 딸려오는 이어폰 마이크로 녹음을 했다. 하지만 이런 마이크론 나의 꿀 보이스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다. 좀 더 나은 퀄리티를 위해 전용 마이크가 절실히 필요해 검색해보니 웬만큼 쓸만한 건 모두 내 한 달치 용돈보다 비싸다. 용돈을 모아 사기엔 더 이상 시간 낭비란 생각이 들어 매번 대장에게 마이크 하나만 사달라고 조르길 여러 번. 마침 예티 블루 마이크가 어마무시한 행사가에 판매 중이었고 정성 들여 대장을 설득해 드디어 첨단 과학의 마이크를 영접할 수 있었다. 특히 와이퍼를 꼬드긴 지대항공을 해준 댓글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힘으로 힘겹게 장만한 마이크인 만큼 제대로 사용해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편부터는 이걸로 녹음된 나의 꿀 보이스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S군이 주변에 생태 탐방로 및 어린이 자연 놀이터가 있다고 하여 아이들을 다독이며 급히 아침을 먹고 가보기로 했다. 추석이 지난 가을인데 한낮 기온이 31도나 된다고 하여 무더워지기 전에 급히 다녀올 생각이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했으나 야영장에서 걸어가게 해도 가능한 거리다. 야영장 옆으로 나 있는 인도를 따라 7, 8분 정도 가면 도착할 수 있다. 탐방로 입구에 주차는 불가능하고 바로 앞 만수휴게소에 주차가 가능하다. 사람의 때가 타지 않아서 그런지 물고기들이 한껏 자라있다. 탐방로 내 입수는 금지되어 있고 일부 구간에 잠시 발을 담그는 것만 허용된다. 데크를 따라 피톤치드가 가득한 계곡의 산길을 걸을 수 있는데 아마 다 도는데 3-40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레깅스를 입고 산행을 하는 여성 유튜브를 보고 그 어마무시한 조회수에 혹하여 대장에게 조심스레 제안을 한다. 대장에게 채널 조회수를 위해 레깅스를 입고 산행을 해줄 수 없냐고 부탁했는데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집에서 레깅스만 입는 사람인데 왜 산행 때 못 입어주겠다는 건지 언젠가 꼭 내 새치의 혀로 레깅스 산행을 설득하여 지난날 금대 야영장에서의 시스루 바지 수모를 대갚아줄 생각이다. 탐방로 중간중간엔 숯을 만드는 작업장도 보이고 계곡 소리를 듣기 좋은 스팟에 ASMR 존도 보인다. 특히 미래세대 자연체험장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들로 채워져 있는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짚라인도 있고 아니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재밌어. 재밌어? 탐험동굴, 나무로 만들어진 미끄럼틀, 우와. 흔들다리 등이 있다. 또한 온 가족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탈 수 있는 그네도 마련되어 있고 아이들을 태워 끌어주는 자동차도 있다. 이걸 태우고 잔디밭을 달리는 걸 아이들이 여간 좋아하는 게 아닌데 땡볕에 아이들의 요구대로 태워주다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사태가 발생하니 체력에 자신이 없다면 살짝 모른 척 지나치시길 추천드린다. 나도 아이가 보채는 바람에 몇 번이나 전력으로 달리다 보니 대낮인데도 하늘에 별이 다니는 현상을 보고 말았다. 이날만 해도 아이 태워주다가 번아웃 해버려 뻗어버리는 여러 명의 운동 부족 아버지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 와중에 무예의 S군은 훌륭한 몸개그를 보여줘 주변의 감탄을 자아냈다. 시간에 맞춰가면 여러 체험놀이도 가능한데 우리 일행은 점심시간에 걸려 에코백을 직접 만드는 체험은 하지 못했다. 그늘이 없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야영장에 놀게 떨어지면 신선한 가을에 단풍 구경 와서 산행을 즐기고 이곳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면 더할 나위 없는 일정이 될 듯하다. 늦은 가을 찾아온 무더위로 계곡에서 물놀이 하기엔 더없이 좋은 날이다. 물이 무릎 정도 오는 깊이에 바닥에 모난 돌이 없어 평평한 곳이 많아 아이들만 물놀이 보내는 건 아마도 이곳만 가능한 게 아닌가 싶다. 마침 사이트도 바로 계곡 옆에 위치해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샤워장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S군네가 샤워장에 가는 길을 잘못 들어 관리자 숙소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의도 여지없이 길을 잘못 들어 관리자 숙소로 가보려고 말았다. 이때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야영장에 웬 새끼 고양이가 목줄을 차고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새끼 고양이가 다리를 다쳐 관리인 한 분이 돌봐주고 계신 거였다. 어쩐지 낮에 우연치 않게 봤을 때부터 뛰는 모습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다친 고양이를 보살펴주는 게 참 마음씨 좋으신 관리자분인 듯하다. 아이가 고양이에게 관심을 보이자 집에 데려가라고 진심으로 말씀 주시는데 차마 선뜻 그러겠노라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 다리가 다 낫게 되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데 그러기엔 벌써 사람들을 많이 따르는 게 영락없는 애완고양이 같다. 그렇게 뜻하지 않게 이곳 닷돈제 야영장에서 고양이와 함께 썸네일을 건지면서 이번 캠핑을 마무리하고 다음 캠핑은 낚시와 미꾸라지 맨손 잡기, 계란줍기 등의 체험 행사가 다양하고 농장에서 직접 딴 사과로 천상의 맛 애플파이를 파는 카페가 있으며 밤에는 불꽃놀이 하는 걸로 유명한 파주의 하마 캠핑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다.